뉴욕이죠. 센트럴파크, 허드슨강. 여긴 어디게요? 아시는 분? 런던입니다. 런던. 런던의 하이드파크. 여긴 어디게요? 여기는 이제 독일 베를린의 티어가르텐이라는 공원이에요. 이건 좀 생소하시죠? 예. 제가 이런 것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공원들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뭐 당연히 용산에 개발 호지가 많지만 뭐 단연탑으로 용산공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용산공원은 사실 지금 좀 속도가 더디긴 합니다. 얘네가 2007년도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이 법으로 지정할 만큼 어떤 국가적인 사업이고 어떤 이거를 추진하려는 동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 이 미군 기지였잖아요, 여기가. 예, 지금 일부 반환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한 70%가 아직 반환이 덜 된 상태예요. 지금 용산 개발의 핵심이 용산공원 미군 기지 반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최근에 좀 가시적인 성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얘네가 지금 공원 조성 비용은 2조 1,400억인데 이게 아마 따따블은 들어갈 겁니다. 옛날 자료여서. 예. 그리고 이 조성 비용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가가 부담을 할 거고 서울시도 일부를 좀 부담을 할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지도가 이제 용산의 이제 권역별 핵심 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용산공원이 반환되면 물론 이 용산공원 외적으로도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용산의 새로운 도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년에 이제 또 착공 들어가죠. 그리고 뭐 캠프킴, 유엔사, 수성구 마찬가지고 권역별로 개발이 되면 이제 강남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도심이 될 거다. 요번에 이제 올해 이제 그 계획이 다시 발표가 됐는데 완전 개방 시기가 수정됐습니다. 이게 원래는 2027년에 공원까지 다 조성을 해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는데 미군 기지 반환 때문에 반환 완료 시점으로부터 7년으로 이제 변경돼서 이제 계획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미 반환된 곳이에요. 그래서 메인 포스트 중앙, 사우스 포스트 중앙을 이제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여기를 받아야 완벽한 용산공원으로 이제 개발이 될 수 있고 이제 상식적으로 이걸 그냥 반환 받는다고 해서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지금 캠프킴 부지가 그런데 반환 받고 나서 정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얘네가 되면은 지금 신분 당선 같은 경우에도 확정적으로 이제 된 건데 얘네가 반환이 돼야지만 신분 당선 같은 경우 이제 추진이 되는 거예요. 용산공원 가보신 분 계세요? 가면 너무 좋습니다. 일부 반환된 데 있잖아요. 가족공원, 용산공원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사진 찍기도 너무 좋고 요 가을에 가시면 진짜 이렇게 진짜 이뻐요. 이 단풍 들었을 때 가면. 요거는 이제 조감도인데 이미 그 진출 입로들은 다 자리라든지 어떤 계획들은 다 설정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이 용산 권역 개발의 핵심입니다.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좌측으로는 국제업무축, 서울역에서부터 캠프킴, 용산역, 용산 그 국제업무지구까지, 그리고 국제문화교류축, 남산에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명동, 해방촌, 경리단길, 이태원, 유엔사 부지, 소성부 부지 이렇게 쭉쭉. 그러니까 여기는 결론적으로 용산공원이 언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부분적으로 개발은 다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용산공원이 핵심이다. 그다음 국제업무지구. 국제무지구도 참 부침이 많았어요. 이제 뭐 그 과거에 한번 좌절된 적도 있었고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 상황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과거에는 민간에 100% 맡기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좌절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공에서 직접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이제 앵커부지 착공을 합니다. 앵커부지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토지가 있으면 이거를 싹 다 갈아엎고 네모 반듯하게 자른 다음에 도로도 뽑고 기반 시설도 들여놓고 요게 이제 앵커부지예요. 앵커부지 착공을 내년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고 앵커부지 착공해서 완공이 되면은 그거를 필지별로 이제 개별 민간에게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사업 면적이 50만 제곱 정도 되고요. 여기 원래 서부 이촌동이 계획상에 포함되는데 요번에 이제 빠졌어요. 그래서 서부 이촌동의 아파트들 주민들이 막 그 항의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얘네들 서부 이촌동에 같이 있으면 이게 또 속도가 느려져요. 이제 민간이랑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코레일이랑 SH공사가 7대3으로 진행하고 총 사업비 51조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 100조 들어갈 겁니다. 어마무시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특히 여기는 이제 화이트존이라고 해서 용적률 제한을 안 둡니다. 높이 제한도 안 두고. 그래서 뭐 지금 롯데타워 같은
건물들이 여기 막 어마무시하게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보틱스, 핀테크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붙여놨는데 이건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예요. 뭐 이게 뭐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과거에 강남 개발할 때만 하더라도 강남은 이제 그냥 바둑판식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잘라놓고 그냥 건물 때려박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녹지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교통량 분석 이런 것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용산은 그렇게 개발되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핵심 기능들을 다 집어넣고 뭐 녹지부터 해서 교통량 뭐 여러 가지 UAM 같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어쨌거나 우리나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업무 지구가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을 할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실게요. 조감도입니다. UAM 날아다니는 거. 이게 지하 공간, 지상 공간, 공중 공간을 입체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녹지도 많이 들어가고요. 차들은 다 지하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중에 정원을 만들어서 이제 시민들한테 다 개방을 할 거예요. 조감도긴 하지만 너무 멋있죠? 그 다음 유엔사 부지 좀 알아볼게요. 혹시 용산구청 가보신 분 계세요? 지하철 타고 오셨죠, 오실 때? 이태원역 나오신 다음에 저 노사평 방향으로 쭉 내려가면 그러니까 용산공원이랑 용산구청이 있고 거기 바로 붙어 있는 부지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이렇게 한창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여기 청아파트에서 내려다본 장면이고 여기가 이제 용산공원이죠. 이게 용산구청. 이 유엔사 부지가 뭐냐면 이제 용산공원이 용산기지였잖아요. 이 용산기지 부수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 이제 유엔사 부지, 여기 수송부 부지, 그리고 캠프킴 이렇게 세 개 있는데 유엔사 부지가 제일 먼저 매각이 됐고 지금 캠프킴 부지는 정화 작업 끝나면 아마 매각을 할 겁니다. 캠프킴 부지 매각이 되면 그다음 수송부 부지 차례인데 지금 유엔사 부지는 11건설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한 평당 8천만 원 네, 매수를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되게 간과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걸 아예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 유엔사 부지가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한남 뉴타운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가늠자 역할을 할 겁니다. 좀 자세히 뜯어보면은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현대건설에서 이제 시공을 맡고 면적은 한 5만 제곱 정도 되는데 얘네가 지금 20층에 10개 동 규모의 아파트가 420가구 들어오고 오피스텔이 726실 들어옵니다. 일단 이것만 해도 한 1200세대 정도 되는데요. 공동주택이 420가구 요거는 다 대형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한남더일이나 뭐 나인원 한남이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 나인원 한남이 한 300세대 정도 되고 한남더일이 한 600세대 되거든요. 이거 두 개 합치면은 뭐 1200세대 넘어가니까 물론 오피스텔은 규모가 조금 작긴 합니다. 제일 작은 사이즈가 아파트로 쳤을 때 오구타임만 하는 게 이제 제일 작은 사이즈고 그리고 아파트로 들어온 것들은 다 대형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오피스텔이 내년 3월에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아까 제일 작은 사이즈 오구타임만 한 거 아파트로 치면 그게 지금 32억 정도에 분양을 할 계획이에요. 물론 이게 뭐 순식간에 팔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시간이 뭐 점차 뭐 결론적으로는 다 완판되겠지만 그렇게 보면은 한남 뉴타운의 오구타입은 30억이 넘어간다고 그렇게 단순히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네.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좀 저렴한 게 맞잖아요. 물론 여기가 고급화돼서 들어오긴 합니다. 지금 공사 상황이고 요거는 청아파트. 이거 원래 여름에 찍은 겁니다. 사업비가 14조 들어가요. 14조면 어느 정도냐면
한남 3구역이 엄청 크잖아요. 60만 제곱 정도 되는데 거기가 8조 들어가고요. 반포 1, 2, 4주구 거기가 10조 들어가요. 근데 얘네 면적이 5만 제곱밖에 안 되는데도 14조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엄청 지금 11 건설은 이거 잘못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 완전 목숨 걸었어요. 그리고 막 PF 연장도 지금 뭐 결론적으로 사업성이 있어야 연장도 되는 거잖아요. 뭐 PF 연장도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이퍼 컴퍼니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11 건설 밑에 페이퍼 컴퍼니가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적자 상태예요. 예. 근데 이게 완성만 되면 어마무시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파트고요. 다 대형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남덜 같은 형식의 어떤 아파트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오피스텔 부지입니다. 오피스텔도 이제 최고급화된 오피스텔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비즈니스 센터 그리고 여기가 로즈우드라는 이제 글로벌 호텔 체인인데요. 특급 호텔입니다. 얘네가 이제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조식 서비스나 이런 거는 호텔에서 다 담당을 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스트리트몰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더 파크사이드 몰이라고 해서 쇼핑몰도 들어와요. 요거는 조감도인데 쭉 볼게요. 이게 더 파크사이드 몰입니다. 아마도 뭐 지금 이게 한남동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시면 뭐 구찌 매장도 있고 편집샵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는 지금 유엔빌리지 아시잖아요. 거기서 지금 매수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유엔빌리지가 사실 뭐 그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정작 가보시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 좀 쾌적하고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 이런 데로 이제 이동들을 많이 하십니다. 문의가 많습니다. 더파크스에서. 요게 아파트, 요게 오피스텔, 요게 호텔. 이게 용산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유엔사 부지 다음으로는 이제 캠프킴이 이제 매각이 돼서 개발이 진행될 거고 캠프킴이 매각이 되면 그다음에 수성부 부지입니다. 유엔사 부지랑 바로 밑에 붙어 있어요. 여기가 한 7만 제곱 정도 되는데 이미 지구 단위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어떤 게 들어오냐면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관광 숙박 시설, 뭐 특급 호텔 들어오겠죠. 업무 시설 중 공공 업무 시설, 대사관들이 이쪽에 또 들어올 겁니다. 여기가 이제 용산공원이고 여기가 이제 수성구 부지고 이 길 가운데로 이제 신분당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신분당선 동빙고역이 이 수성구 부지 앞에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저기 남산에서부터 이 국제문화교류축이라고 해서 이쪽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겁니다. 이 길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이제 왼쪽에 용산공원, 오른쪽에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이 들어오는 거죠. 연계해서 한 축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기대감이 큽니다. 지금 가보시면 이렇게 그냥 낮은 담장 돼 있고 너무 이제 땅이 너무 좋아요. 평지고 한남유타는 그 다 이제 언덕이고 하잖아요. 굉장히 땅 가치가 좋습니다. 유엔사 부지가 평당 8천에 팔았는데 수성부 부지는 평당 2억은 될 것 같은. 그리고 이게 핵심이죠. 신분당선 연장. 우리 이제 용산의 가장 단점이 우리 강남 접근성이잖아요. 요거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이 신분당선입니다. 이미 지금 신사역까지는 다 다니고 있는데 이 신사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 연장하는 게 확정입니다. 확정은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용산 기지가 언제 반환되느냐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판교까지도 가고 하니까 사실 정말 이제 그 획기적인 노선입니다. 굉장히 이제 알짜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쪽 수요들도 다 여기까지 이동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수성부 부지잖아요. 여기 동빙고역이 생기는데 지금 보강역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확정은 아닙니다. 동빙고역은 확정인데 보강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 한남뉴타운에 다 하면 1만 5천 세대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강역이 3구역이랑 4구역 경계 혹시 여기 신동아파트 아시죠? 4구역의 신동아파트 그 앞에 그 사거리가 보강역 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용산 개발의 핵심은 이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한 이 권역 개발이다. 그래서 서울역에서부터 여기 국제업무지구까지 국제업무축 그리고 남산에서부터 유엔사 수성부 부지까지 있는 국제문화교류축 이렇게 양축으로 해서 개발되는 게 핵심이고 특히 지금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이제 생겼어요. 예, 그래서 철도 지하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1호 사업으로
서울역에서 지금 용산역에 있는 이 지상철도 라인을 다 지하화하거나 아니면 그 위로 이제 덮개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씌워가지고 개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작업들이 지금 용역이 지금 들어간 상태고 철도 지하화 1호 사업으로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 구간이 될 겁니다. 그럼 그 위로는 이제 뭐 공원이나 뭐 근린생활시설이나 뭐 상가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죠. 그것도 이제 개발의 한 축을 또 담당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진행이 되면 저는 당연히 강남보다 더 괜찮은 도심이 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사실 종로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는데 종로는 이렇게 안 돼, 못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이엔드 이런 주거시설, 이런 한남더일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을 탄탄하게 계속 받쳐주고 계속해서 신고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이렇게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한남 뉴타운도 역시 뭐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받을 겁니다. 지금 한남더일 91평이 120억. 제일 작은 것도 있어요. 한남더일 제일 작은 게 25평짜리도 있는데 이게 31억 5천. 아마 요번에 더 신고가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32억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남 뉴타운 기준으로 오구 타입 보면은 더 파크사이드 서울 오구 타입 기준으로 오피스텔이죠. 그게 32억 하고 한남더일 기준으로 31억 5천 하니까 못해도 당연히 오구 타입 기준으로는 30억 넘어간다. 그리고 84 타입 기준으로는 40억 넘어가. 근데 지금 상황 보면 더 갈 것 같기도 해요. 나인원 한남 제일 비싼 아파트죠. 101평이 200억. 이거 조감도인데 여기 자주 지나다니시잖아요. 예. 그 한남대교 건널 때 보이는 좀 멀리서 보면 약간 조금 허접해 보이지 않으세요? 조감도는 너무 이쁘게 잘 나왔는데 아무튼 최고의 아파트입니다. 우리는 최고 가격 아파트. 그리고 아페르 한강 여기 장윤정이 매수한 아파트죠. 예, 굉장히 여기 30세대가 안 되는데요. 연예인이 11명 산대요.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몇 평이 90평형이었나? 그게 120억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네가 근데 그 연예인들한테 좀 할인 분양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싶어요. 예, 홍보 효과로 연예인들 많이 산다 하면 저도 이게 가봤는데 사실 좀 별로입니다. 한강뷰도 안 나오고요. 이 옆으로 자주 지나다니거든요. 이렇게 차 타고 보면은 조금 생각보다는 허름해 보인다. 근데 이렇게 또 가격들을 탄탄하게 받쳐주니까 한남 뉴타운 가격도 이제 어느 수준 이상은 당연히 확보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